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단타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타 검색식을 몇 개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저항선 설정도 하고 좋은 상승 신호도 설정을 하고 또 거래대금도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온 그런 조건들을 설정을 해서 단타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단타 검색식을 만들 건데요. 오늘은 종목을 하나 정하고 그 종목의 특성을 잡아서 그 특성대로 단타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늘 그렇듯이 삼성전자가 1위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 ETF 종목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고 5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도 있고 그리고 6위에 코덱스 200도 있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늘상 그 거래대금 상위권에 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거래대금 상위권에 자주 있는 종목이죠. 8위의 현대로템도 거래대금 상위에 자주 랭크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래대금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등락률에서 이 현대공업이 굉장히 눈에 띄죠. 거래대금이 1644억 들어왔습니다. 이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등락률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공업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한 후에 그 차트대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일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은 일단 거래대금이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44억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또 시가 갭이 높지 않습니다. 0.63%. 그러니까 시가 갭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앞에 그러니까 횡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박스권이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대금의 장대항공이 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대금의 장대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이기도 한데요.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눌렸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목 오늘 어떤 저항선을 뚫었는지 저항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저항선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은 20의 2, 수치 20의 2가 있는데 그 상한선도 쓰고 그리고 저는 30의 2 그리고 40의 2와 같은 다른 수치의 상한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세 개의 볼벤 상한선을 다 뚫는 경우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볼벤 상한선들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벤 20의 2 상한선 설정해 보겠습니다. 30의 2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40의 2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벤 상한선 3개를 설정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 볼벤 3개의 상한선을 강하게 뚫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뚫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단타 검색식을 만들 때 신호도 설정을 하죠. 신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MACD, MACD 영선 상향 돌파, 그리고 MACD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이렇게 세 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MACD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 신호하고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신호, 이 두 개의 신호가 중복해서 뜹니다. 여기에 저항선 설정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이동평균선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긴 이동평균선,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동평균선들은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가장 강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은 122평, 그러니까 121선이 가장 긴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122평 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을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 121선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 추세를 볼 때 대표적인 추세 지표가 파라볼릭이 있는데요. 파라볼릭 추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지표 추가, 그리고 파라볼릭은 영문으로 PSAR 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치면은 여기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 있죠. 이 점선이 캔들의 위에 있는 경우가 하락 추세, 캔들의 아래에 있는 경우가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이 캔들의 위에 있다가 캔들의 아래로 처음 옮겨지는 시점, 이 시점을 파라볼릭 상승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릭 상승 반전이 나오는 신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대공업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파라볼릭이 캔들 위에 있다가 캔들 아래, 여기인데 신호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캔들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파라볼릭 상승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특성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호가 발생을 했고, 파라볼릭 상승 반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볼벤 상한선 3개를 뚫었고 122평선까지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특성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전에 이제 조건 검색식 만들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가 갭을 좀 잡겠습니다. 시가 갭이 너무 높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시가 갭을 잡겠습니다. 주가 등락률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시가, 오늘 시가 등락률이 3.5% 이하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건들 하나씩 넣겠습니다. 일단 저항선 조건, 볼린저 밴드를 뚫었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상향 돌파 조건을 넣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20의 2, 30의 2도 뚫었죠. 그리고 40의 2도 뚫어줬습니다. 여기에 저항선을 하나 더 뚫었죠. 122평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넣겠습니다. 이동평균으로 가시면 주가 이동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 2평이 122평을 골든크로스 상향 돌파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파라볼릭 상승 반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파라볼릭 상승 반전 조건도 넣겠습니다. 파라볼릭으로 가셔서 반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봉 연속 추세 유지 후 상승 반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떴죠. 그래서 신호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신호 조건을 넣겠습니다. 먼저 MACD부터 보겠습니다. MACD로 가셔서 기준값 돌파, 영선 상향 돌파가 발생을 했거나 기준선 돌파, 시그널선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 조건입니다.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거나, 그리고 스토캐스틱 가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가셔서 기준선 돌파,
그 K선이 D선을 상향 돌파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신호 조건을 3개를 넣고 신호 조건 G부터죠. GHI를 괄호로 묶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ND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5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목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8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등락률로 보면 상한가 종목이 2종목이나 있죠. 이지케어텍, 웹스, 그리고 당연히 현대공업 포착이 됩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국주강, 녹십자 웰빙처럼 10% 이상 상승한 좋은 종목들도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아직 넣지 않은 조건이 있죠. 수급 조건입니다.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 회전율 조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조건을 넣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위를 대기 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도 넣겠습니다. 대기 조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종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으로 줄었죠. 현대공업, 웹스, 그리고 녹십자 웰빙 세 종목으로 포착 종목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위적으로 주가 등락률 몇 프로 이상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간 종목 아니면 급등한 종목 그리고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 이렇게 잘 포착이 됩니다.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은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단타 매매를 하실 때 분봉을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고점 매수를 하지 마시고 주가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됐는데 뭐 제대로 안 눌리고 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세요. 예, 언젠간 눌립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여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대공업도 그렇고 웹스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좀 눌리면은 매매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눌릴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십자 웰빙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면 그대로 매매하지 마시고 좀 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눌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충분히 눌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정해서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것이 그 원칙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타 매매를 100%다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절 원칙을 세우셔서 물론 익절 원칙도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나올 것이며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눌렸을 때는 어느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셨나요? 이런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현대공업도 그렇고 웹스도 그렇고 웹스는 상한가죠. 현대공업은 네, 장중에 이제 상한가에 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상한가에 도전을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갔을 때 뭐 상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주가의 눌림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주가의 눌림을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입니다. 물론 매매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경험을 계속 해보셔서 자신의 경험치를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검색식 잘 활용하시고 경험을 많이 쌓으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공한 주식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